반도의 허리 한강유역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다. 중국과 일본을 잇는 번영의 해상로였고 오늘날 강남, 강동, 송파, 성남, 하남을 포함했던 너른 고을 광주는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다. 너른 고을, 이곳을 잃는 자는 쇠할지니. 때문에 한강유역을 지배한 자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쟁취하며 부흥을 누렸고 빼앗긴 자는 패망했다. 남한산성은 한강유역과 너른 고을을 지켜내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왕주의 흥망성쇠를 목격해온 역사의 증인이다. 남한산성은 오랫동안 백제왕조의 시조 온조왕의 성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남한산성 안엔 온조왕의 사당인 숭렬전이 모셔져 있다. 주몽을 떠나 백제를 창건했던 소선호의 둘째 아들 온조왕자, 그가 백제의 기틀을 다지며 천도한 두 번째 성이 남한산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남한산성 주변엔 백제 초기의 유적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적 발굴은 남한산성이 통일신라 시대에 축성된 주장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남한산성에서 길이가 40m에 달하는 무기 저장고와 기와 한 장의 무게가 19kg에 달하는 특대형 기와가 발견됐다. 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 후 600년에서 900년으로 15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했다. 남한산성이 있는 들판을 광주라 이름 지은 건 고려의 왕건이었다. 고려시대 남한산성은 징기스칸 대군을 물리친 승리의 성이었다. 13세기 초 몽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남한산성을 공격했지만 광주 부사 이세화와 남한산성 군민들은 결사항전으로 막아냈다. 남한산성이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300여 년 뒤 조선 왕조가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뒤부터다. 왕조를 지킬 마지막 성을 찾는 선조에게 유성룡은 남한산성을 천혜의 요새로 추천한다. 남한산성의 형세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들었다. 외부는 험난하고 안은 깊숙하며 능선이 매우 길어 갑자기 포위할 수 없습니다. 선조는 유사시 왕이 들어가 항전할 수 있는 요새의 필요성에 절감했다. 임진왜란 당시 2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던 치욕 때문이었다. 이로써 폐허였던 남한산성엔 일부 수리가 이루어졌고 사대문 중 가장 쓰임이 많은 동문과 남문이 이때 중건됐다. 그러나 2년간의 대역사를 통해 남한산성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완성시킨 건 인조임금의 업적이었다. 인조 역시 후금, 즉 청왕조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인조는 예터를 따라 무려 12km가 넘는 성곽을 쌓는다. 이는 한국의 산성 중 가장 긴 것이었다. 이어 한양에서 남한산성으로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서문을 세우고 한강 유역의 곡창지대에서 군량미를 등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북문을 세운다. 낮은 지대인 남쪽 성곽엔 이중성벽인 옹성을 쌓아 두텁게 보호했다. (12km의) 성곽엔 군사들이 몸을 피하며 공격하는 방패성벽 여장과 12개의 포구를 두었다. 1m 간격마다 군사들이 촘촘히 서서 남한산성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었다. 가로로 긴 남한산성의 단점은 16개의 앞문으로 해결하고 성곽이 물에 침식되지 않도록 물길을 내주었다. 인조 임금에게 남한산성은 왕조의 총력을 기울인 대역사였다. 인조는 조선 8대의 승려들을 불러들여 승군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남한산성 내에 9개의 사찰을 짓는다. 12km에 달하는 성곽 중 험준한 북서쪽 성벽을 쌓은 것은 벽암 각성대사와 이들 8도의 승군들이었다. 건축 실명제와 예산 집행 등 남한산성 축성 과정은 엄격했다. 사제를 털어 남한산성의 동남쪽 성벽을 쌓은 이회는 횡령의 의심을 받아 참수형을 당했다. 남한산성의 청량당은 이들의 수고로움과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다. 대역사가 완성되자 인조는 조선의 군사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하며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신설한다. 남한산성의 수호청을 5군영 중 하나로 세우고 그 우두머리인 수호사를 국가 최고회의에 참여시켜 궁궐과 서울의 국가방위 임무를 맡긴 것이다. 남한산성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한 수호장대는 바로 수호사 등 장수들의 지휘소였다. 수호장대와 함께 연무관과 침궤정 등 다양한 군사시설을 남한산성에 세웠는데 창을 베고 잔다는 뜻의 침궤정 주위에는 흙에 아교를 섞고 화약을 만들던 무기 제작소의 흔적이 있다.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품은 뜻은 행궁에서 읽혀진다. 행궁은 규모는 작지만 도성의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 행궁은 생활공간인 상궐과 업무공간인 하궐로 나눠진다. 그중 상궐을 보면 임금이 생활하는 내행궁을 중심으로 시중을 두는 비서실인 북행각, 남한산성 최고의 집무실인 좌승당, 그리고 무기를 소지한 경호실인 남행각이 둘러싸 첩첩이 보호한다. 인조는 23개의 행궁 중 유일하게 남한산성에만 종묘와 사직을 모셨다. 이는 남한산성이 왕조의 마지막을 함께할 최후의 항전지라는 의미다. 이처럼 17세기 초부터 약 200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 남한산성은 유사시 수도 한양을 대신할 임시 수도, 즉 조선 왕조의 부수도로서 완비됐던 것이다. 실제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을 축성한 지 10년 후 중국 청태종은 13만 대군을 이끌고 수도 한양을 무너뜨린다. 인조는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그가 세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혹독한 추위에 군사들의 손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관청을 뜯어내 땔감으로 쓰는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10배가 넘는 청대군은 결코 남한산성의 성문을 열 수 없었다. 인조 임금이 삼전도의 치욕을 택했던 것은 강화도가 무너져 왕자가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었다. 왕께서 항복하면 신하는 목숨을 버린다. 성을 나서는 날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다. 항복문서가 보내지자 정원은 장수의 칼끝에 몸을 던졌다. 오달제와 윤집은 청나라에 스스로 끌려가길 청하며 인조 임금에게 목숨을 바쳤고 김상원은 식음을 전폐하며 자결을 기도했다. 패전한 임금의 발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호국정신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이들을 기리는 현절사가 산성 안에 세워지자 남한산성은 반청의식의 정신적 중심지가 된다. 인조의 패배 후 8년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아들 효종은 은밀히 북벌 계획을 수립한다. 청나라 사신이 오자 왕은 몰래 우리를 커다란 성체로 보냈다. 남한산성이라는 튼튼한 요새였는데 왕이 전쟁 시에 피난하는 곳이었다. 효종은 10만 대군 양성을 위해 하멜에게 신무기를 만들게 했다. 아버지가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남한산성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남한산성은 절체부심, 살을 깎아내는 고통으로 서력을 준비했던 심장부였다. 남한산성의 호국정신은 300년 뒤 독립을 위한 저항정신으로 부활한다. 1896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본은 국모를 살해하고 고종임금을 감금시켰다.
일제의 만행이 이어지자 항전의 정신에 서린 남한산성에 삼삼오오 의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600여 명의 연합의병부대는 남한산성 안에 쌓여있던 대포, 조총 등으로 서울 진공 계획을 수립했다. 남한산성을 의병투쟁의 거점으로 세우고 삼남지방의 의병들까지 합세해 서울로 진격한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군의 축출과 고종임금의 구출이다. 한민족의 성산이었던 남한산성은 이후 산성의 저항정신을 두려워한 일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다. 일본은 1907년 남한산성을 무장해제시켰고 1917년 모든 군사행정기관을 성 밖으로 이전시켜 남한산성을 폐허로 만든다. 그리고 1930년대엔 왕조의 상징인 행궁 또한 철거시켜버렸다. 일제가 파괴한 조선 왕조의 상징 행궁이 복원된 것은 2002년 광복이 된 후에도 반세기가 지나서였다. 옛날 추춧돌을 다듬어 천년 기둥 세우니 만년 너른 고을의 이제 왕조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인공의 성은 생명과 역사를 보호하는 자연의 성이 되고 있다. 전쟁을 독려하던 수호장대엔 진귀한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 오래된 성곽엔 곤충이 날고 새들은 왕의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동방의 작은 나라, 그곳엔 천여 번의 외침을 물리친 천년 제국이 있다.